과정을 벗어나서 청년아이돌 두산이야. 청년아이돌 어르신들한테 무슨 수 같아요. 사실 그걸 자신의 생애 과정을 탈 표준화 또는 재표준화하는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있는 거리를 루미나리에라고 해요. 지도에도 목포 루미나리에 검색하시면 이쪽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 끝에 있는 공방 선생님들이 5팀이 모여가지고 만든 프로젝트고요. 이 거리를 좀 살리고자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하고자 만든 공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려고 했는데 제가 2번으로 생각한 거는 거의 상가가 있고 이쪽에는 상가가 거의 없어서 여기서 그나마 좀 체험이나 막 이런 거를 하게 하고 이번 주에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 30일로 얘기는 해놨는데 시청. 이제 저희는 그 한시전 영업신고 그거를 받아야 돼가지고 그러면 그 공문을 여기서 써서 그 위생과에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생과에는 시에 대한 뭔가 있어야지만 영업신고 허가증을 내준다고. 이제 번화가에서도 첫 사업을 해봤고 또 그전에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일단 직장 생활은 사실은 안정적이긴 해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직장 동료들과 또 그런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 직장에서는 정말 직장이고 나와서는 그분들을 아예 사적으로 거의 만나지도 않고 좀 불편함이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번화가 쪽에서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냥 이웃이나 이런 거에 관계를 거의 두지 않았죠. 인사할 시간도 없었고 딱 내 할 일 혼자서만 하기 때문에 좀 외로움이 있었죠. 근데 뭐 물론 돈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원을 구해도 거기서도 상하관계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 이거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돈을 다 떠나서 얼마를 벌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이웃들과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청년 지방 이주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이유행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왜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할까? 그리고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청년들한테 대도시는 어떤 의미 또는 그 지방 중소도시는 어떤 의미? 일단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만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게 주사기가 네모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따서 그러니까 모여서 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 집에서 하든지 뭘 컴퓨터로 다 하는데 뭐 어느 날 뭐 일주일에 한 2번 뭐 몇 번은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막 뭐 먹기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을 때 보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시간 되면 밥 먹고 갔다가 막 약간 그렇더라고 분위기가. 그래서 무슨 뭐 공유 오피스도 아니고 자기 개인 오피스도 아니고 뭔가 이상해. 그리고 위에는 약간 성격이 불분명한 공간인데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들한테는 되게 그 뭐랄까 사랑방 약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약간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게 딱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 커뮤니티 공간은 딱 되어 있지 누가 않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잖아. 쟤네가 이제 그게 좀 저 앵커가 돼서 저 사람하고 유키 카레라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가게들이 아니라 여기도 공방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가르치는 거 교육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예약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9to6가 아니어도 되는 어떤 시스템? 어떤 조건? 또는 아니면 업종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본인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뭐 시도를 통해서 돈을 크게 벌진 않더라도 유진이가 가면 그치.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뭔가 쿵짝쿵짝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산해보면 본인들도 알아요. 큰 돈을 빨려는 거 아니야. 활성화가 이게 너무 상업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공예가들이나 약간 예술가분들이 이런 곳으로 와서 약간 문화예술 쪽으로 여기가 거리가 차라리 활성화되면 좋겠다. 약간, 조금 더 모였으면 좋겠어요. 공예가들이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젊은 공예가들이. 그러니까 진짜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막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그 시끌시끌함이 막 그런 뭐 진짜 막 상업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정이 있는 그 공예가- 도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술이나 여기가. 너무 상업적인 거 말고. 맞아. 다른 공예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예로는 이 방법밖에 못 쓰는데 이제 다른 공예를 하시니까 이 방법 말고 의외로 다른 방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시너지 같은 효과가 생기죠. 공예가 같이 만나면 꼭 막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너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다음에 내가 바쁠 때 너도 나 도와줘 약간 이런 관계가 되면서 너무 돈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만남이 아닌 약간 진짜 이런 공동체 딱 그 공동체라는 말이 여기 동네에서 저는 또 잘 맞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인 건 확실하고 그것들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곳 그게 꼭 바쁘게 경쟁적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지금 나의 활동들이 구도심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보이는데 이게 그들 눈에는 모르겠어요. 요들은 나와 뭔가 이렇게 맞는 결이어서 뭔가 필요하거나 서로 도움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하는 우리의 그룹 또 여기는 또 우리끼리의 B 그룹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뭐 폐쇄 공동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아무튼 서로 느슨하게 서로의 그냥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뭐 연결하기도 하고 서로 뭐 돕기도 하고 뭐 근데 그게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지향하면서 서로 뭔가 협력하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연구의 어떤 중심의 장소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어떤 탐구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1억 2천이 될 수 있어. 한 달에 거의 뭐 1억 2천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서울 출신이고 목포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2년이 돼서 창업을 하기 위해 내려온 거죠. 창업을 하기 위해 내려왔고 그 전에는 문화기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행사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나 그런 것들을 하남에도 거기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일할 때 빵집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돈만 되고 그래가지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은 일을 큰 도시에서 일을 했었어도 그 퇴사라고 하는 게 그냥 넘어서 일하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사연들이 다 있긴 한데 다 어떤 나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관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서 여기에서 다들 어떠한 실험 또는 실천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어떤 규칙이나 그런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자기 내면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기존의 그런 생애 과정의 재표준화를 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 그 발견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제가 건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예. 여기 동아약국 근데 어떻게 여기 빵집 예, 비어 있어가지고 임대해서 이제 들어온 거. 예. 원래 동아약국이었다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비어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하니까 시간이 내기도 좀 힘들고, 근데 짬짬이 내보려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연휴 3일까지 계속 영업하고 평일날 3일 쉬거든요. 4, 5일 쉬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지리산에 한번 갔다 오려고. 이 어르신들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정이 많으시고 되게 그냥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살기 괜찮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촌 향도잖아요. 지방에서 도시로 오는. 근데 도시에서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청년 지방 이주,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이유행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왜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할까? 그리고 그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청년들한테 대도시는 어떤 의미, 또는 그 지방 중소도시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가서 무슨 활동을 또는 무슨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어떤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살아가는 건지, 이런 조금 지방을 이주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거기에서의 생태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관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지금 병원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딱 세자. 그다음에 옛날에 코어가 좀 있고 목포 거기야. 그다음에 그 포르투 나무 거기는 그 뼈는 방면에 뼈 나타나시면 그때는 이 동네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뭐 살아왔었고, 어떻게 목포로 오게 됐고, 목포에서도 특정 이 동아제약 건물에 어떻게 입주하게 됐고, 이러한 오기까지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면 2달 사이긴 한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런 걸 하니까 여기 가서 만나봐, 이거 하니까 만나봐. 근데 이렇게 알게 된 거는 그 본인이 오픈하지 2달, 3달 사이에 방문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방문한 사람들 중에 단골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제 빵이 그냥 설탕 넣어서 하는 빵이 아니라 건강빵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또 이 친구랑 또 결이 좀 맞나 보죠. 그러니까 막 깊게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 맺지는 않더라도 그 2-3달 사이에 맺어진 그 단골들,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준 거 보면서 얘가 지금 이 빵집, 오붓한 빵집 이 친구도 2달, 3달 동안의 변화 속에서 지금 이 지역과 어떻게 본인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그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이 친구의 친밀감, 오픈 준비가 한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간에는 또 브레이크 타임이고 해가지고 같이 좀 휴식 취하고 이제 매장 정비할 것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매장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 바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쪽에 이제 유달산 보이는 뷰. 어제 메뉴 사진 찍고 밥 먹고, 자체가 운영하셨던 데거든요. 지금도 건물주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고 그냥 뭔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할아버님이 한 30-40년 정도 운영하셨던 그거고, 하지만 그냥 좀 지켜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다 사놨거든요. 근데 저 광주 갔다 오는 동안 다 해놨네. 조화랑 제가 세팅해서 좀 분위기 좀 다르게 세팅하고 있거든요. 찾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숨겨진 약간 이런 찾아오는 재미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으슥한 곳에 조용하게 와서 좀 나만의 아지트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고, 이러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한 뭐 대안적인 어떤 활동이나 삶에 대한 탐구의 사례들은 뭔가 협동조합 형식의 뭐 우리가 뭔가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어떤 헌신하는 어떠한 비경제적인, 그래서 비영리적인 어떠한 활동이 대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로지 사장님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아주 충실하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 많은 직원들 또는 누구보다 다양한 고객층들을 갖고 지금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분인데, 근데 특징적인 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가 그냥 일반 기업들처럼 이렇게 쓰고 버리는 걸로 직원들을 이렇게 인식해서 뭔가 한다기보다 같이 성장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어떤 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그런 공동체적 마인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이제 그러한 쪽의 옵션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서 사업을 돌린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었었고, 여기 오기 전에 한 2-3년 전부터
그 청년층들이 지역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슈들을 조금씩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 워라밸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뭔가 내 삶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뭔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컬이나 지역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되게 절박한 입장이어서 저는 일에 대한 기회를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략적으로 지역을 바라봤거든요. 저는 뭐 워라밸 뭐 쉬고 싶고 뭐 편하고 싶고 뭔가 막 자연을 막 느끼고 싶어서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일로서 기회를 보는 어떤 지역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역으로 왔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정말 지역의 아름다움, 편안함, 자연, 뭐 그런 여유로움을 찾아서 왔지만 저처럼 어떤 여기 와서도 치열하게 뭔가 내가 일적으로 내 일을 찾고 싶고 사업적인 기회를 얻고 싶고 이런 부류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류들과 자연스럽게 결로 만나게 된 것 같고 아까 말한 그런 커뮤니티가 그런 개념의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이런 관심을 직업이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나다 보니까 굳이 라이프 스타일을 섞거나 뭐 이 사람의 막 관계를 연결하고 막 생활 속에서 더 막 같이 막 무언가를 해야 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감이 서로 불편하지 않았고 서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떤 일을 하지? 내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그쪽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 중심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고 거리감이 설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커뮤니티 리더가 필요 없게 되고 누군가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교환하는 필요한 것들을 교류하고 외지인의 시선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는 소위 말해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여기에 내려온 이유는 뭔데? 저 친구가 여기에서 내려온 이유는 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닐까? 우리가 없다면 저 친구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상한 친구?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밥을 먹고 뭐 여기 친구들 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양념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뭐 저도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햄이나 육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건조 말린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육포 방건조 육포 생각하시면 요건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햄이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수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면은 이제 찾다가 오시는 거죠 저한테. 뭐 작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중의 수입산보다는 반값으로 팔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제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나가고 이 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은 거죠. 아무래도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입점을 해달라, 입고를 해달라, 대량 물량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조라고 하더라도 고기잖아요. 그리고 우선 큰 생각으로 했던 거는 이제 매장 운영을 해보니까 점점 한계라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의 한계가 한 매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 매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1,000만 원이 한계인데 이 친구를 오래됐다고 해갖고 500, 600 월급을 계속 올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회사 복지를 막 늘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매출의 거의 80%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를 숙성시킬 때는 균을 또 써요. 저는 이제 김치 유산균을 써서 하지만 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입고를 하고 이 매장 하나에 운영을 해서 나오는 걸로, 이게 뭐 대도시나 이런 거면은, 아니면 관광도시, 진짜 완전 관광도시거나 하면은 그 정도 기본 매출 깔리고 특수 달이 있겠지만, 목포가 아직 관광으로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비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목포라는 한계가 보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딱.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하면서 일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방까지 차리게 되니 그걸 보고 저랑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공간으로 와서 이제 수업도 그걸 보고 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네이버 예약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고 예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거의 바로 그냥 향수 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향수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많은 공방들 중에서 저를 선택해서 온 건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있는 그런 걸 보고 저의 공간이나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고 선택해서 와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한테 보낸다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고, 제가 포장해서 그날 제가 포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 온라인 공간에서 미리 맞춤형으로 수요를 측정하고 또는 계획하고, 그래서 공급을 계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맞춤형으로 수요와 공급을 계획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활동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잡지 않아도 거기가 느리더라도 또는 소외되고 또는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느림의 상황, 느림의 미학을 오히려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관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제 봤던 게 하나가 있고, 오히려 직장 생활하고 할 때가 일은 덜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웃들과 얘기하고 뭔가 하나의 또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가고 행사를 하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까지 대단히 이런 거에 또 놀라고, 내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음에는 뭘 해야 같이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또 찾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하나만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뭐 3개, 4개, 5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죠. 그 자체도 좀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일은 늘어나는데 즐거워요, 오히려.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의 상태나 지금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다른 욕심이 생길 때 꿈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전 그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무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하나씩 있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근데 돈이 무조건 1순위는 아닌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는 돈이 매우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 안에서 경쟁과 속도에 맞추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중심에 와 있는 테이블도 여기는 또 제작으로 들어갈 거여서 네. 인터뷰하고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그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탈표준화하고 또 재표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탈표준화, 재표준화의 그 일관성 내지는 연속성에 근거를 부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이러한 그 서사적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형성되는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이 동네에서 새로운 그런 동류성이나 호혜성이나 친밀성의 경험을 논리화하고 그리고 그 논리화된 것들을 객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 본인의 서사적 정체성이 한 근씩 보내드려요. 미리 썰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제안 같은 것도 주시고 도와줄 거 없는지 뭐. 일부러 저한테는 고깃값 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모든 그 젊은층이나 어떤 청년층이 다 한 서클에 모여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진 않아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A 서클이 있고요. 네, 바깥 목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나주 이런 데서만 연락이 오고 B 서클이 있고 나는 여기까지면 일반 셀러들이 또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C, D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는 제가 그 당사자들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우리는 비슷한 결이어서 뭔가 한마디 해도 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썰겠지 다 뻑뻑이 갈아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A 여기도 다 뭐 있다가 오고 밖에서 그래서 나와의 어떤 뭐라 그래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나의 동료인 거면 A 서클과 또 B 서클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큰 A, B 서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B 서클은 B 서클대로 A는 A 서클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근데 비슷한 거는 아무튼 이들도 다 어떤 그 개인 사업자 마인드, 그러니까 나와 계속 싸움하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그렇게 그 행복감을 느끼게 가능한 건 내가 오롯이 뭔가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다들 A, C, D. 향수하면 여기 이쪽 뭐 선물가게 유나공방 거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더 이제 향수에 이제 매진을 더 하고 있어요. 더 퀄리티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서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 아시냐? 안 돼. 근데 우리랑은
우리 역이랑은 안 맞아요.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굳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와갖고 단순하게 다 내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뭔가 변화된 어떤 사람이고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들 안에서도 되게 다른 층위의 그들의 언어로 따지면 이제 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 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들한테 중요한 게 이들한테 이게 맞았을 때 서로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고민을 좀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무엇인 것 같거든요. 멀리서 보면 폐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세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뭔가 다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또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하다 보면 아 여기에 계속 있던 사람들도 있고 새로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꿍짝꿍짝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세트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탈표준화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할 때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나를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가치에 중심을 주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실천들을 하나씩 두 개씩 더 하는 것들 그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오는 그 궤적들이 이제는 제 표준화 또는 탈표준화의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끝났어.